토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MC 조우종입니다.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는 청소년들의 기발한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3명의 학생들이 출연합니다. 팀 대항전으로 토론 대결이 진행되고요. 12번의 팀 스테이지를 걸쳐서 선정된 12명의 MVP들 중 MVP 스테이지를 통해 최후의 4인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지를 통해 최종 우승자가 선발됩니다. 먼저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의 포문을 열어줄 첫 번째 토론 대결팀을 소개합니다. 부천 시원고등학교 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시, 온, 고 이렇게 해서. 시온고로 삼행시.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 시용호가 21세기 소년소녀에 온다며? 온다며? 고. 고기가 그렇게 잘한다며. 예. 좋아요. 임팩트 있게 삼행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좋아요. 자, 우리 승재 학생은 시온고의 유일한 남학생 참가자예요. 네. 예, 어떻습니까? 혜인, 강진 학생과 평소에 좀 친합니까? 네, 같은 동아리여서 친하기도 하고 예. 저번에 토론 대회를 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도 한번 이런 큰 대회 나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셋이 같이 뭉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뜻깊은 대회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토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제 제가 고1 때 토론 대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사회자를 맡게 되었어요. 아, 즉 그래가지고- 이런 저 같은 네네. 사회자를. 이제 이 친구들이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저도 이런 데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 저런 데 가면은 잘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어떻습니까? 수비형 토론러예요? 아니면 좀 파이터형, 공격형이에요? 칠 땐 치고 빠질 때 빠지는 공수겸장. 그죠. 예, 공수겸장. 그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혜인 학생.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토론으로서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질문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네. 그걸 좀 제가 중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중재를 하면서 진행하고 네.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캐치를 한다. 네. 그러면 가볍게는 말싸움도 참 잘하겠네요. 말싸움,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네. 시킨다면은 잘하지만 그래요? 네, 시킨다면- 만약에 친구랑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말싸움이 생겼어요. 그럴 때 잘할 수, 이길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습니까? 사실 말싸움은 흥분하면 지는 거거든요. 흥분하면 진다. 그렇죠. 흥분하면 그렇지? 지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네. 들어보고 이 친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과 좀 잘못된 얘기를 했구나 싶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천천히 이렇게 페이스를 제가 맞추다 보면은 예. 그 친구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페이스 조절. 그렇죠.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랑 말싸움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아나운서라서 서로 말이 많아요. 싸우는데 저는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흥분할 때까지 흥분하면 그때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약간 져주는 그런 져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론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죠? 받아들여주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원고등학교 친구들 얘기 들어봤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인천 외고 학생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大家好，我是池树云。 안녕하세요. 1학년 영중학과 지서윤입니다. 곤니치와 와타시와 전영선 S. 안녕하세요. 저는 영일본어과 전영선입니다. 다국적이다. 예, 일본어 전공이고 올라, 메야모 효원. 스페인어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스페인어과 박효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서윤, 전영서, 박효원. 인천 외고 3인방인데 효원 학생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거를 좀 좋아했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뭐 약간 나서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네. 속된 말로 관종이라고 하는데요. 관종. 네, 약간 말하는 거를 이제 영어 유치원 다녔을 때부터 원어민과 이야기하고 이런 네.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토론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고 하니까 영어로 오늘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From now on, you guys to be nervous because I will beat you all, guys. You. 예. from now on,
지금부터 유가이스 너희들 널버스 긴장해라. 니네 긴장해라. 내가 니네를 비추한다. 나는 니네 비추야.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토론의 왕자를 두고 벌이는 소년 소녀들의 멋진 한판 승부. 벌써부터 이분들 인터뷰만 해봐도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대결에 앞서서 오늘 소년 소녀들의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년 소녀들의 주장의 근거, 논리 등을 심사해 주실 정박 심사위원. 소년 소녀들의 창의적인 발표력과 화법을 평가해 주실 이윤영 심사위원. 마지막으로 소년 소녀들의 순발력과 재치를 평가해 주실 김철민 심사위원입니다. 자, 오늘의 심사위원들 지금 보이지 않죠? 예, 소년 소녀들이 보이지 않는 비밀의 공간에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 토론을 중계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단 한 명의 MVP를 선정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토론쇼 21세기 소년 소녀. 자, 중계실 그리고 심사위원실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오늘 돈 말씀과 심사위원회 정박 해설위원과 이윤영 해설위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참 정말 그동안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죠.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 교육, 뭔가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토론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런 장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TBS에서 뭔가 그 TBS 그러면은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도움을 주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 TBS에서 이 토론쇼를 마련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그 교육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전 뭐 X세대, Y세대 지금 많잖아요. 네. 요즘 세대 친구들은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네. 그리고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학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좀 익숙해진 세대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 어떤 심사 포인트랄까요? 네.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채점을 하실 건지 정박의 심사위원. 네, 저는 아무래도 그 발언의 태도라든지 형식보다는 그 논의되는 주제에 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좀 논리적으로, 내용. 좀 창의적으로 표현하느냐, 그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 얼마나 또 기발하고 네. 그러냐. 그럼 이윤영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전달력을 많이 보고 싶긴 한데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토론하는 태도라든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라든가 팀워크를 그렇죠. 통해서 뭔가 하나의 뭐 준비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조금 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표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저는 누구냐고 하면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 받는 거 되게 많이들.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네. 스타 아니셨어요? 저는 이제 e스포츠 계통에서 이제 20년 동안 캐스터 역할을 해왔었고,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또 토론이고 약간의 경합이다 보니 그럼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타이밍 러쉬, 어떠한 빌드를 타서 어떠한 약점을 찌르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가.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합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 좀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아, 바쁘죠. 해야 되고 채점도 예.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풀기 토론을 좀 해볼 텐데 토론러들은 말 그대로 본격 토론 전에 가벼운 주제로 이풀기, 그야말로 이풀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고 대 인천외고, 인천외고 대 시온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부터 뭐 민트 초콜릿에 대한 호불호까지 뭐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이풀기 주제는 바로 머리는 아침에 감는다 대 밤에 감는다. 예, 머리는 아침에 감아야 될까요? 아니면 밤에 감고 자야 될까요? 저녁에 머리를 감자니 아침에 이 머리 막 다 까치집 생기고 막 그럴까봐 걱정되고, 근데 제대로 말리기 귀찮고, 아침에 감자니 또 이게 두피 걱정도 되고 잠 좀 더 자고 싶고, 예,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샴 밤샴. 요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샴, 아침에 샴푸냐, 밤에 샴푸냐. 그래서 아샴, 밤샴. 먼저, 머리를 아침에 감아야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혜인, 강진, 전영서 이렇게 세 분이고요. 자, 그럼 밤에 감아야 한다. 박효원, 한승재, 그리고 지서윤 이렇게 밤에 감아야 된다요. 아침팀 3명, 밤팀 3명인데 요걸로 한번 자유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아침에 감는다. 하나, 둘, 셋. 밤에 감는 게 좋죠. 밤. 하루에 2번씩 안 감아요? 아, 2번을 감으세요? 2번 감죠. 자기 전에 감아야 되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감아야 되고. 나가기 전에 왜 감으세요? 아, 예? 자기 전에는 그 온갖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그 미세먼지와 이런 노폐물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건 맞죠. 실망이에요. 나는 아침에 이윤영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정도는 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아도 있고 그래 그럽시다. 예. 오늘은 이틀에 한 번. 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먼저 포문을 누가 여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부평에 있지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셔틀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학교 야자를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가 되고 수행평가와 그리고 또 과제들을 하고 나면 새벽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밤에 감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됐기 때문인데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정신도 없는데 머리 감고 교복 입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밤에 다 준비를 해놓고 내일 입을 거 뭐지? 내일 할 거 뭐지? 다 생각을 해놓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감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밤은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머리에 기름층 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이거를 한 번도 헹궈주지 않으면은 점심, 저녁 때까지 이게 계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제대로 머리를 다시 한번 감아주지 않으면은 저녁 때 머리 안 감았어 쟤? 약간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밤이 아니라 아침에 감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지성이신 분 계신가요? 저 지성. 지성이에요? 저 밤에 감습니다. 지성인 사람들은 아침에 감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아까 말대로 뭐야 너 머리 안 감았어 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성인 친구들은 아침에 최대한 깔끔하게 학교를 가는 것이 맞지만 저같이 정말 건성인 사람들은 아침에 감은 머리가 2배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밤에 좀 감아놔야 자면서 좀 충분한 유분기가 생겨서 좀 정돈이 된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밤에 감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저 두 토론러들, 박효원 토론러, 이혜인 토론러들이 지금 약간 이제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합니다. 자, 우리 한승재 군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녁에 머리를 감는 편인데요. 제가 사실 머리가 조금 악성 곱슬이라 제가 항상 고데기로 머리를 펴주지 않으면 고데기를 써요? 제가 이게 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곱슬인 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머리 감고 머리 말리면은 적어도 한 10분이면 되는데 저는 고데기 예열하는 시간, 고데기 하는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한 20분, 25분이 들더라고요. 미용실을 가는 게 어때요?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녁에 머리만 이제 감고 말려놓은 뒤에 아침에 깔끔하게 그냥 고데기만 하고 주로 학교를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고데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저녁에 감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앞머리가 박곱슬이고 옆머리가 두상 때문에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으면 밤에 돼가지고 1시간만 누워있어도 옆머리가 엄청나게 뜨고 앞머리도 엄청 휘어서 저도 평소에 고데기를 되게 자주 사용하고 그게 제 일종의 콤플렉스예요. 다운펌 한번 하지. 다운펌을 했었는데 별로 좀 이상하다는 걱정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많이 쉬거든요. 저도 많이 떠요, 여기가. 그래서 다운펌을 하거든요. 잘 드셨네요. 고마워요. 머리 잘 됐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다. 30분 했어. 그래요. 예. 혹시 더 뭐 추가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 혹시 예. 아침에 머리 감는 분들은 혹시 늦잠을 자서 머리를 못 감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침에 감는다면서 너무 늦게 일어났다. 도저히 감을 시간이 안 된다. 네. 요즘은 드라이 샴푸도 너무 잘 나오고 그냥 묶으면 되더라고요. 묶고 모자 쓰거나. 근데 요즘에 드라이 샴푸가 너무 잘 나와서 그걸로 대처하는. 아니, 등교할 때는 모자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땐 드라이 샴푸 합니다. 드라이 샴푸를 쓸 시간도 없어요.
너무 늦었어. 그러면 이미 지각이니까 그냥 네. 감고 갈 것 같은. 오. 그냥 지각을 해버리겠다. 생각보다 확실히 여성 토론러들의 긴장도가 조금 더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주제 자체가 좀 머리다 보니까 네. 왜 이러십니까? 남자들은 세수하면서 그런 이렇게 고정관념을 세수하면서 같이 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저 많이 버리세요. 봤어요.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비누로 아주 약간 공감. 그걸 왜 우리 정박 심사위원님을 꼭 집어서 어제 저녁에 머리 감고 주무신 머리잖아 이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감으신 머리예요? 오늘 방송을 오늘 위해서. 특별한 날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좀 오늘 뽀송뽀송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감사할 정도까지야 뭐. 우리가 왜 토론을 하고 있죠? 우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공통 질문이 그 머리 안 감은 거 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까? 뭐 누가 뭐라고 야 너 그 머리 왜 안 감았어 너 일로 와 이렇게 뭐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안 감은 게 머리 안 감은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왜 머리 안 감으면 그런 머리 안 감은 친구를 보면 약간 불쾌하거나 민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는 네. 남은 항상 자기한테는 관대하면 안 되고 남한테 관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남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진짜 아, 머리가 아프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 정도 아니면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머리 안 감았어? 아 그래? 하고 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 인간적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머리를 안 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호감 머리를 안 감는 게 과연 호감일까요? 비호감입니까? 비호감은 아니더라도 호감은 아니지 않을까요? 인간적이잖아요. 아 인간미. 아, 우리 저기 이야기하죠. 서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안 감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아까 인간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머리를 감는다고 비인간적인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머리 감으면 그게 더 청결하고 다른 사람 보기도 좋고 내가 보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매일 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풀기 토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밤에 감아야 한다가 지금 세 분 한승재, 지서윤, 박효원이었고요. 네. 아침에 감아야 한다가 강진, 이혜인 그리고 전영서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자, 과연 주장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아침에 감는다. 손 들어보세요. 전영서, 이혜인, 강진 똑같네. 내려주시고요. 자, 머리는 밤에 감는다. 똑같고, 예. 일단은 본인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 왜 아무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고, 또 나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마다 지성 건성도 다르고 그 각자 머리에 있는 유전적 형질도 다르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재군은 왜 본인 설득을 못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영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냐 내 이름 몰라? 아니, 거의 같은 팀, 같은 학교인데 이름을 몰라요? 혜인이 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혜인이 친구. 네 혜인이 사람마다 일단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좀 설득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는 자유라는 거죠. 네. 이 지금 몸빼기 토크를 좀 보니까 토론을 보니까 앞으로 정작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과연 생각들의 변화가 상대 팀, 상대 학교의 그 토론러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네.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 토론에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해서 의견은 잘 안 바뀌고 오히려 그 미소라든지 그 토론을 통한 태도의 어떤 그 나에게 우호적으로 어떤 말을 전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생각을 바뀔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풀기 토론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 자, 이제 조금 긴장이 좀 풀렸죠? 네, 좀 편안하죠, 그래도? 네. 서윤 양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아까 비교해서 어때요, 지금? 좀 더 나아졌어요. 그래요. 천천히 긴장 풀고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영석군도 아까 조금 긴장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저 오늘 긴장한 적 없습니다. 긴장한 적이 없어요.
바뀌었어요? 네. 원래 표정이 그런 건가요? 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여기 이쪽도 강진 양 괜찮아요? 네, 많이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아, 긴장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 그래요? 표정이. 예. 근데 여기 속으로는 좀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토론하시는 분들은 포커페이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온고와 인천외고, 인천외고와 시온고 본격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격 토론 주제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쇼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녹화일 기준 전국의 7,994개의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공백을 둘러싸고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등교 수업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말, 2월 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고 전 국민이 지금 극복하느라 애를 쓰고 계신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인들에게 어떤 면에 많은 변화를 줬고 내 스스로도 어떤 게 가장 좀 많이 바뀐 것 같은지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되게 좀 칠칠 맞은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학원에 갈 때나 뭐 슈퍼에 갈 때 막 나갈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챙겨 나왔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시 올라가야 하고 마스크가 되게 영혼의 단짝처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밖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맨날 먹고 눕고 맨날 핸드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떡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빨리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운동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 작년이요? 체육 수행평가 정도? 예, 좀 걷기도 하고 그래요. 예, 사람 없는 데는 걸어도 되니까. 예, 그래요. 네, 저도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가 과연 교육적인 효과만을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 나이에 가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포인트를 주고 얘기할 건지 좀 궁금해하긴 했었어요. 사전에 이제 주제를 보고 나서. 어때요? 고교생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친구 관리 어떻게 해요? 다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반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 한 6명 정도 무리를 지어서 다 같이 노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그 화상 켜가지고 얘기하면서 놀거든요. 네, 저희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한 6자 통화 뭐 이런 게 돼요? 네네네, 되더라고요. 6자 회담을 하네? 그럼요. 야, 그게 멋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코로나 감염도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친구 관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석은? 저희는 원래 기숙사 학교라서 친구들이 원래 다 멀리 살아요. 기숙사구나. 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좀 만나기가 평소에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사용하는 그 화상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할 때 거기서 같이 해요. 공부를 해요? 누가 카메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지적을 해주면서 진짜? 부르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켜놓고 다 신경 쓰면서 다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변화한 게 많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적응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대 등교 수업.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공 안에 찬성과 반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석에서 무작위로 공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찬성은 비대면 수업, 반대는 등교 수업으로 저희가 주장을 펼칠 텐데 찬반이 결정된 이후에 본격 토론이 시작되면 소년소녀들 각각 1분씩 기조 발언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유 토론이에요. 이때 1인당 발언 시간은 최대 2분. 그리고 자유토론 종료 마지막으로 1인당 1분씩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은 본격 토론 시간 동안 토론로드를 면밀히 평가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토론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심사평 그리고 개별 평가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MVP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MVP는 단 한 명이 선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로 찬성 반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분명히 저기에 있는 6명의 토론러 중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토론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다른 그쵸, 그쵸. 주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공인데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아무 표시도 없죠? 그래서 그냥 먼저 선택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승재군을 믿고. 네. 자, 이거 가져가십시오. 예. 자, 시온고등학교 보여주시죠. 안 됩니다. 서윤 양이 열어주시죠. 찬성입니다. 인천외고가 찬성 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온고등학교 팀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반대 등교 수업 주장을 선택했죠. 그리고 인천외고팀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 찬성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잠시 정리를 하시고 1분 발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분이 원고지로 따지면 300자 분량이거든요. 300자 분량을 읽으면 1분 정도 보통 속도로 있는데 그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상당히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1분 발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재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합니다. 저는 대면 수업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대면 수업은 비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경우 비대면 수업 시간에 맞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어나자마자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조그만 핸드폰이나 조그만 노트북 외에 6시, 7시간을 보고 있으면 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 노트북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집중을 더 할 수 있고 눈의 피로도 덜 쌓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로 대면 수업을 지지합니다. 자, 이혜인 학생 시작해 주시죠.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교육 양극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눈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지금 줌을 이용한 수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줌 바밍이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온라인에서 침투를 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여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갑니다. 강진 학생. 저는 온라인 수업보다 등교 수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비대면 수업에 반대합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의 불편한 점에 대해 많이 얘기해 보면서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 수업으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며 원활한 수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며 교사와 학생이 대부분 댓글로만 소통하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등교 수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바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와 효율성 면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등교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1분 됐고요. 이어서 이제 인천 외고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 예, 괜찮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천 외고 쪽의 1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며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기 등교 수업 계획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20일까지 9일 기준 전국 10개 시도 7,948개 학교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찬성합니다. 다른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등교 수업은 안전한 곳에서 배울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전영석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느끼고 개학을 연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수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혁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온라인 수업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모바일 장비만 있으면 그 어디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수업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학부모 공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본다고 평소 수업 태도나 자세를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면 가정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를 보호자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토론로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어허. 어차피 올 것 빨리 겪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자, 끝으로 박효원 학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사소한 일상까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만 보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맞춰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CT 수업, 스마트 수업, 이러닝 등 흐름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묵 등 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소위 에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의 온라인 수업 도입은 놀라운 교육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천 내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래 초점을 좀 두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흥고등학교는 좀 현재 우리가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렇게 네. 좀 나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1분 모두 발언을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재 군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토론 중에 수업의 질이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하면 오히려 수업의 질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문제는 쌍방향 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은 녹화도 가능하고 집중되는 시간에 골라서 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주로 선생님들과 화상통화로 마주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30명이나 학생을 화상 캠만 보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 눈 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캠을 똑같이 다 켜고 똑같이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등교 수업을 하면은 앞에 모든 사람이 앉아있으면 뒤에 가려져 있는 학생은 안 보여요.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면 똑같은 화면에 다 같이 보이는데 왜 학생들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틀면은 친구들이 모두 캠을 켜긴 합니다. 하지만은 천장을 보여주거나 주로 자신의 머리 윗부분만 보여주는 등 상체 이상의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다시 할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학생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점수에 그래서 반영이 될 거예요. 저도 네.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대충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네. 좀 비효율적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럼 그 학생들한테 교사의 권한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얼굴을 안 보여줘서 참여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등교 수업을 지지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노출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분께서 지도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사이버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굴을 대놓고 이렇게 캠으로 노출하게 되면은 누가 내 얼굴을 캡처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나쁜 범죄에 이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조 논리는 신박한데요? 저게 줌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얼굴에 사이버 범죄 때문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상 수업을 할 때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평소에도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질문을 자주 하시면서 수업하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그 학생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더 덧붙여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토론식 수업이나 참여식 수업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이게 캠으로 꼭 자신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캠을 켜지 않아도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필기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 학교의 경우에서처럼 토론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게 된다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발전이 될 것이고 캠으로 인한 초상권 문제와 같은 문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원래는
한 2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가지고 턴이 넘어가는 걸로 되는데 지금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부분을 지금 이혜인 학생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업을 하면은 마이크가 몇십 명이 다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수업이 안 돼요, 사실. 네. 아까 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한번 회의를 크게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이크를 선생님들께서 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이크를 켜놓게 되면은 생활소음이 계속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은 수업에 큰 지장이 간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서 저희는 마이크를 켜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식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토론식 수업은 얼굴을 마주보고 상대의 표정을 읽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식 방법을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인터넷보다는 실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토론식 수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등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최를 했는데요. 모의 이벤트부터 경제 포럼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참여식 수업으로 토론을 포함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지 토론은 무조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진행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약간 억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나왔어요? 이거 지지선언이거든요?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중요한 건 지금 약간의 어떤 배틀 같은 토론인데 항복을 전 선언했다고 보이거든요. 납득됐어, 나 설득당했어 라는 거라서. 근데 그게 이제 뭐 자기 논지보다는 그건 이제 자기가 지금 반발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팩트를 제시하니까 받아들인 거니까 그건 오히려 또 좋게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교육과 그런 대면 시스템으로 이제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는 대면 수업에서 교사가 주는 느낌, 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이크라는 것으로만은 이제 상호작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온라인 수업이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방금 강진 학생이 말하신 것처럼 교사가 주는 감정을 느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평소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전화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 톤과 그런 어조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꼭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전화를 하고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일상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이제 학생 그룹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어떤 교육 방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 사실 교육의 중요한 게 효과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떤 거냐 그걸 좀 집어내주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사실 8시간이나 9시간 정도 학교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동안 모니터를 쳐다보게 되면은 눈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거북목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실 게임도 8시간, 9시간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8시간, 9시간 듣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여기 거북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돌고 있고 코로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연 안구 문제가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이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문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거북목이나 이런 눈 시력 약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등교 수업 시에 한 명이 코로나를 걸려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인천외고등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맞고 또 맞고 있는 부천시험고등학교. 강진 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대해서? 저는 지금 조금 주제에서 살짝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네. 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온라인 수업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중위권의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그 사례에 대해서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바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력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게 가장 리스크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
그거는 1학기 기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에는 전례 없던 사례로 온라인 수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당연히 학생도 교직원도 실패가 많았을 거고 당장 헤맸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례를 들어보면 부산시 교육청은 2학기 때부터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안정망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보장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지원하고 충북교육청은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 도움 자료를 제작합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 자료 많이 가져왔네요. 아, 준비가. 저렇게 어떤 반박을 할 때 네. 사실 농구라고 하죠. 네. 소견 농구보다 사실 농구를 들이대면 아무런 설득력이 더 대가가 되죠. 그러면 원격 수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부라 하죠.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또 정기고사 성적으로만 교과 성적이 결정될 수 있어서 지필고사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여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를 가지고 강진 토론러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 학교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필고사의 범위를 더 넓히고 그리고 그걸 더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를 어떻게든 잃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자면 저희 어떤 과목은 발표 수업으로만 진행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발표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런 발표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친구들은 본인의 학교 이야기에 좀 치중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네, 저도 딱 그런 게 느껴져요. 일반화가 돼야 일반적인 되는데. 평준화된 얘기보다는 우리 학교 잘하고 있다는 얘기 쪽으로 조금 포커싱이. 우리 학교가 잘 되고 있으니. 네. 그러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돼도 비대면 수업을 하자 그런 입장이십니까 세 분은? 네, 사실 제가 맨 처음 입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 60년간 통신기기 이동수단에는 굉장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엄청 두꺼운 핸드폰이었다가 지금은 아주 얇은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60년 전 교실을 보자면 똑같이 책상과 칠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모습입니다. 뭐 저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그쵸.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걸 지금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저는 학교에선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친구들, 교사가 함께 사회생활도 같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회생활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교육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학업만 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학업과 친구와의 어떤 만남과 사귐과 여러 가지 경험들, 그걸 다 교육이라고 볼 것인가? 그거에 따라가 달라지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 토론러가 강진 토론러가 유일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대체된 것이 학교의 수업뿐만은 아닙니다. 현재 직장인들의 업무 또한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고 제가 입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점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도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바뀐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토론 주제 자체가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는 수업의 형태도 전통적인 수업에서 좀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발언 각 1분씩 드릴 테니까 비대면 수업 아니면 등교 수업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인천 외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외고의 효원 학생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급진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 맞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비교해봤을 때 비대면 수업은 너무 힘들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토론식이나 참여식 발표 수업을 활발하게 이루며 학교 수업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고 이제는 교육의 형태도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성을 검사했을 때 그런 자가진단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또 제기를 하면서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영석은. 온라인 수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온라인 수업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IT 강국, 전자기기 강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 대면 수업에서 익숙해져서 발견하지 못했던 허점들을 온라인 수업에서 점점 더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진된 학생 수와 교직원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친구, 다른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나의 안전,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질을 올리고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등교 수업, 대면 수업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등교를 지지하는 쪽이죠. 시온고등학교의 이제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승재 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학생들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수업 일수가 줄고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게 되니 제 자신 또한 많이 흐트러진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정리하고 나아가 한승재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혜인 학생. 네, 일단 우선은 온라인 수업 발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수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공감 능력 공유와 같은 것들은 절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심하고 소독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방안은 모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강진 학생. 네. 상대편이 언급했던 4차 산업이 발전한 만큼 대면 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들의 장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론 중 언급했던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사례들을 보면서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학원에 더 크게 의존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격 수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교육의 분야에 대해서도 또 이슈를 화제를 또 끌고 들어가는 능력이 사실 한국 교육의 문제 예, 중에 예. 하나가 지금 그쵸. 얘기하고 있는 양극화인데 그게 네. 더 심화될 거라는 그게 주장이 힘이 받긴 하죠. 이러한 점에서 저는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이지 않는 비밀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김철민 심사위원님 나와주세요. 자, 오늘 토론으로 세상을 이렇게 알아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첫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처음인 것처럼 또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 토론의 아주 기본 원칙을 잘 숙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토론에서 자기 입장을 전하고 그 입장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결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건데 6명의 학생이 모두 다 그 규칙을 잘 따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자기 학교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타자의 관점이라든지 타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객관화시키고 좀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사고가 넓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을 이용하긴 하지만 아까 마이크에서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한번 회의를 크게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평소에도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질문을 자주 하시면서 수업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은영 심사위원 어떠셨어요? 네, 저도 지금 같은 심사위원으로서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공론화시켜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토론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학교 대 학교의 싸움 정도로 확실히 그 안에서만 조금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아쉽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들 그래도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장점과 단점이 보였었는데 장점은 일단 우리 젊은 어린 토론러들이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을 또 긴장하지 않고 충분히 표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장점을 봤고요. 네. 단점은 역시 약간 획일화되어 있는 뭔가 저는 이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기가 막힌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이 친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말할 수 있는 것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두 학교 부천 시험고등학교 인천 외고고등학교가 이제 토론쇼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의견 이렇게 잘 종합해서 조우정 MC에게 싹 몰래 저희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바로 오늘의 MVP 결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최종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MVP는 단 한 명, 이 한 명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떨리시죠? 예. 자, 과연 누굴까요? 오늘의 MVP TBS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오늘의 MVP는 시온고등학교 강진 축하합니다. 네, 자, 과연 왜 시온고등학교 강진 양이 오늘의 MVP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진 학생은 이것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 강진 학생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공감합니다만 나는 이렇다. 이게 상당히 좋은 토론 태도거든요. 상대편이 언급했던 4차 산업이 발전한 만큼 대면 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들의 장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학원에 더 크게 의존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격 수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진 토론러 같은 경우가 저는 여러 가지 뭔가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슈를 여러 가지 좀 끄집어내서 대응을 하려고 했던 모습. 강진 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지금 조금 주제에서 살짝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네. 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온라인 수업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회생활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교육의 효과, 평가의 문제를 이것이 학력의 격차, 학력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이런 것들은 온라인 수업으로만 맡길 수 없다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등교 수업 시에 한 명이 코로나를 걸려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8시간이나 9시간 정도 학교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동안 모니터를 쳐다보게 되면은 눈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30명이나 학생을 화상 캠만 보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상 수업을 할 때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전화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론 중 언급했던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사례들을 보면서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강진 양 오늘 MVP예요. 저는 솔직히 인천외고 친구들 중에 무조건 한 명이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효원 학생이 너무 잘 말해준 것 같아서 좀 와 저렇게 말해야 이기겠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저는 그냥 내가 준비한 것만 잘하고 오자라고 각오하고 나왔거든요. 뭐 저도 좋고 이기면 더 좋고 내 애들이 되면 더 좋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또 어쩌다 보니 제가 뽑혀서 이런 큰 부담을 안게 됐는데 시온고 대표로 나온 만큼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오늘의 MVP 시온고등학교 강진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자,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대면 수업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비대면이 제 생각과 일치했거든요. 본인 스타일이에요? 네. 아 제발 온라인 수업 걸려라. 이 친구들과 똑같게 약간 제 손이 똥손이네요. 아, 이거 잘못 봤다고? 모두가 가정이 집에 있다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네.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필로샤인에서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